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군 미사일 전력을 크게 향상시킬 획기적인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다연장 로켓인 천무발사대의 기존 사거리 80km의 3배가 넘는 약 300km 신형 전술 지대지 유도 무기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시험 발사 자리에 해외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참관하였고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향후 이 무기가 전력화되면 북한의 지하갱도나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그보다 후방에 배치된 방사포 전력까지 겨냥한 한국의 킬체인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된 신형 전술 유도무기가 발사 후 28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추적에 명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이 장면을 참관했는데요. 사실상 개발은 거의 다 끝났고 쇼케이스를 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외 군사 고위직 인사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언제부터 도입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무기 체계의 이름은 한국형 ATKMS 미사일인 KT즘-2 미사일입니다. 일각에서는 K-따끔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KT즘-1은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발사된 KT즘-2 미사일은 사거리의 대폭 향상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발사 차량에 탑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은밀성, 운용성이 대폭 향상된 것이죠.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천무를 운용하는 육군 포병 전력이 300km에 가까운 장거리 공격 능력과 함께 북한 갱도 등 지하시설 무력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라며 포병 전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천무에는 2개의 포드가 있고 각 포드에는 총 4가지 타입의 구경을 지닌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130mm 로켓 40발, 239mm 미사일 12발, 400mm 미사일 4발, 600mm 미사일 2발입니다. 이번에 개발 완료된 KT즘-2는 구경 600mm로 가장 크고 가장 화력이 좋으며 가장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죠. KT즘-2의 사거리는 한국이 가입한 MTCR 미사일 통제 체제로 인해 300km를 추가할 수 없어 최대 사거리 290km로 탄두 중량은 500kg, 맥시멈으로 꽉 채운 미친 무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KT즘-2는 서방 진영 국가들에게 미국산 무기를 제외한 유일한 대체 무기가 될 수 있어 수요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국산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M31A1, GMLRS와 ATKMS T2K는 미국의 군사용 M-코드 수신형 GPS 항법 장치를 사용하므로 미국이 GPS 암호 신호를 해독할 수 있는 암호키를 주지 않으면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최우방국들이야 뭐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중동 국가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사우디나 UAE는 미국 집권 여당의 중동 정책에 따라 언제든 군수 지원은 물론 운용이 금지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제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미국이 수출하지 않는 제한 품목이 있는데요. 바로 DPICM-탄 탑재형 ATKMS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와 패트리어트3를 지원해 주더라도 구경 600mm 전술 미사일인 ATKMS는 지원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즘-2는 서방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PICM-탄 탑재 무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DPICM-탄이란 관통력 70에서 120mm 수준의 성형 자격탄을 탑재한 이중자탄입니다. 광범위한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데다 통신 수신 시스템을 일시에 마비시킬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노출된 부대는 방어가 불가능하고 제공권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전폭기 수준의 타격을 적에게 가할 수 있는 사기급 탄이라고 불립니다. 대전차 공격 및 인말살상 모두가 가능한 DPICM-탄 탑재형 탄도미사일이 바로 KT즘-2이죠.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전투시험 결과 천무 1개 대대에서 발사되는 KT즘-2의 화력은 K9 자주포 1개 대대와 비교해 4.5배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천무는 대한민국, 폴란드, 그리고 UAE에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UAE가 천무 도입 계약을 체결한 2017년 당시 UAE 측의 엠바고 요청으로 인해 해당 국가가 비공개 처리되어 잘 알려지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12월 10일 UAE 포병대대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천무 발사대의 모습이 드러나 반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사진에는 천무 2대와 함께 손에 정관장 종이박스를 든 UAE 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들이 왜 정관장을 손에 들고 있는지까지는 알 수 없으나 UAE가 천무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죠.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UAE의 천무 도입 목적 자체가 애초에 KT즘-2의 운용을 위해서였고 현재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서 엠바고 제한을 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KT즘
천궁2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천무 도입을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주변국 군비 증강에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UAE가 KT짐2를 구매하고자 하는 이유는 역시나 이란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엔 중국이 있다면 UAE에는 이란이 있는데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세 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두고 두 국가는 치열하게 분쟁 중에 있습니다. 1968년 영국이 걸프 지역에서 철수한 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섬 시르바니야스, 아부무사, 아부누야이르에 눈독을 들였고 UAE가 독립하자마자 이란은 노골적으로 이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1992년 3월 이란은 아부무사를 무력으로 점령하면서 두 국가의 관계는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았죠. 이란이 현재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들 섬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의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핵심적인 요충지입니다. 대형 유조선과 선박이 지나가는 해상 통로가 이 섬들을 끼고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이 지역을 지나가죠. UAE는 이란과 60km 가량 떨어져 있어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국가입니다. 특히 병력 7만 명에 불과한 UAE군에 비해 이란은 정규군과 공화국 수비대를 합쳐 53만 명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란이 중국 러시아와 손잡은 뒤 소형 고속전과 무인기,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UAE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죠. UAE는 2011년 미국으로부터 사드 2개 포대를 한화 2조 3,700억에 사들였습니다. 이어 EU 군수기업으로부터 조기경보용 정찰위성 2기를 도입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죠. 그럼 남은 것은 바로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북한의 도움을 받아 건설한 이란의 지하갱도 시설을 파괴할 강력하고 정확한 탄도미사일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한국산 KT짐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KT짐은 현무미사일과 탄도탄이라는 전망 같을 뿐 임무와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인데요. 가격도 발당 30억 하는 현무에 비해 발당 8억에 불과합니다. KT짐은 군단장의 통제 아래 대화력전에 동원되어 적 갱도포가 숨은 진지를 무너뜨려 생매장시키고 군단 작전 범위 내에 적 중심을 타격하는 미사일인데요. 북한의 수많은 갱도기지를 상대로 쓰기 위해 KT짐은 가능한 싸게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KT짐은 현무2와 같은 전략적 가치는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부의 관련 사항 어느 것도 노출되어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이름도 현무가 전략미사일인데에 반해 KT짐은 전술 미사일로 사용하는 데에 훨씬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AE가 한국의 미사일을 방어와 공격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이란은 중국산 미사일의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중동 매체 MH15가 보도한 중국군의 이란 방문 평상시와 다른 모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란은 중국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 무기들에는 대한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장갑수송차, 지대지 미사일 시스템, 공중수색 레이더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비대칭 접근금지 지역 거부 능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이라고 언급하였죠. 즉 이란은 중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해 UAE와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쥐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이로써 중동의 자존심 대결이 곧 한국과 중국의 미사일 체계의 자존심 대결로도 번질 수 있게 되는데요. UAE는 천궁 지대공 미사일, 천무 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해 사실상 미사일 무기 체계에서 한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 4조 원대 규모로 수출된 천궁이 주는 의미가 상당한데요. 2017년 천무 도입을 확정한 이후 4년간의 실성능 평가를 마쳤고 자체적으로 한국 무기에 대한 우수성을 인식한 UAE군은 이후 4조 원이라는 거액의 금액으로 이제 지대공 미사일 체계인 천궁까지 도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계약은 한국 외에 천궁2를 운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UAE군이 갖고 있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UAE와 한국의 방산 협력을 들어 한국의 무기 수출이 외교 정책에도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무기 수출 대국으로서 한국의 새로운 역할은 정부에도 다른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며 방위 계약과 더불어 상호 안보 계약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는 외교 정책에도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과 UAE가 갖고 있는 오일머니의 시너지는 상상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최근 믿기 힘든 사건이 UAE에서 벌어졌습니다. 국뽕이 치사량 수준으로 차오르는 일이었는데요. 지난 11월 4일 UAE 중앙은행은 건국 51주년을 맞아 최고액 지폐인 1000디르함 약 35만원의 새 지폐의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지폐 앞면에는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 나이안 즉 UAE 초대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UAE의 기틀을 다진 지도자 즉 말하자면 국부인자이죠. 여기까지는 세계 어디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은 달랐습니다. 뒷면에는 2012년 한국전력이 주축이 돼 결성된 팀코리아가 수출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폐의 도안이란 해당 국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이나 사물로 구성되기 마련인데
우리가 수출한 원전이 다른 나라의 지폐, 그것도 최고액권의 도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원전 그 자체의 수출보다 더욱 놀랍게 다가옵니다. UAE 내에서는 한국의 원전을 UAE 과학발전의 결정체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석유 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념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UAE의 자부심이 상당한데요. 지난달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의 건설 비용은 1kW당 3,571달러로 세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원전 굴기를 추진하며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입을 터는 중국의 건설 단가는 오히려 1kW당 4,174달러로 한국보다 16.9% 비쌌습니다. 원전 굴기는커녕 결국 중국이 잘할 수 있는 굴기는 족같이 굴기뿐인 것이 드러난 것이죠. 한국은 러시아와 비교해도 42.9% 낮은 수준이며 미국, 프랑스보다는 크게 낮았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이유는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원전 건설 운영 경험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높은 수준 때문입니다. 95%에 달하는 부품 국산화율과 탄탄한 기자재 공급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죠. 세계는 현재 블록화로 인해 치열한 공급망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공통된 적을 삼고 있는 중국과 이란과 러시아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공생하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고 유럽과 미국도 이에 맞대응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원전뿐만 아니라 방산, 교통, 통신, 반도체, 배터리 등 전 세계가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서방 진영의 가장 중요한 공급망이 우리 한국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서방 진영의 공급망인 중국은 한국과 결정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자국산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타국의 플랫폼과 기술들을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국산이 결코 국산이 아닌 나라. 방산에서부터 실생활 용품까지 뭐 하나 자기가 창조해낸 것은 없고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탈취해서 만든 것뿐인데요. 한국은 비록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부딪혀 만들어낸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날의 무기강국, 기술강국으로 도약하였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했기에 수많은 메이드 인 차이나의 문제점이 아직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한국과 차이나는 차이나. 오늘의 한 줄 평,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는 달걀로 설명할 수 있다. 직접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누가 깨서 나오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중국산 후라이.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